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트위터를 둘러보니까 셀시우스에서도 뭐 회복 계획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지금 현재 플랜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보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고객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대형 거래소에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점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든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을 하든 내가 확신을 못하면 투자는 멈춰야 되고, 또 다른 대안에 또 다른 방안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4차 산업 혁명에 관해서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 자신은 확신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에 준하게 투자를 하시든 뭐 홀딩을 하시든 뭐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금리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제가 리서치 조사해서 서머리에서 이제 영상을 담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일시적으로 뭐 폴로니엑스가 됐건 빗비넥스가 됐건 19,000달러 이하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아마 19,400~500달러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18,800달러를 일시적으로 찍었었어요, 어저께. 자, 일단은 뭐 현재 약간 올랐다고 해도 이런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미온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상황도 아니라다라는 거, 자, 이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걸 보면 실질 소득률이, 자,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368이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질 임금 소득이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돈 가치는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누군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하면 더했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짜장면 값이 얼마가 돼 있을까? 그리고 주택 가격 뭐 떨어진다 뭐 폭락했다 이런 미디어 상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현장에 가보면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내년에 이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용산 같은데 뭐 아는 뭐 지인이나 부동산 업계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급매 아니면 웬만하면 그렇게 저가에 나오는 매물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들 빼고는, 자, 웬만한 뭐 강남권에 있는 데나 아니면 뭐 용산이라든가 뭐 요런 데 있잖아요. 동부이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코인에서 수익이 나시면 부동산 쪽으로 서서히 자본의 이동을 어느 시점이 가서 뭐 서울시에서는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 채널이 제가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뭐 이런 뭐 채권이라든가 금리에 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피셜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준비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좀 약간 그런 정보 전달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두 달 후에는 조금 콘텐츠에 아마 다변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1BTC 이상, 자, 밸런스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갑이 87만 4,668개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자들은 늘어나는데 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다. 과연 이게 뜻하는 건 뭘까요? 이 지갑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대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지갑의 주인들이, 누군가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 투자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뭐 XRP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원을 넘어서 1,500원, 2,000원 찍으면 확신을 더 많이 가죠. 5,000원을 언젠가 찍으면 확신을 더 많이 갖겠죠. 지금은 400원대 있으니까 확신이 없어서 300원대로 추락하면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대중 심리와
투자는 언제나 이제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 피셜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빅 스텝 이상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면서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더 빨리 다가온 현재 어떤 그 스탠스가 있는데, 월가에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중들은 금리 인하는 다시는 안 될 거야. 앞으로 엄청 몇 년 동안 하락장은 지속될 거야. 비트코인은 $1,000까지 떨어질 거야. 뭐 그런 뇌피셜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내년 말에서 원래 이거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경제학자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내년 말 인하에서 중반으로 6개월 정도 좀 선행해서 조금 옮겨졌다. 이 스탠스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트레이더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이 과격하게 될 거라기보다 지금보다는 좀 미온적으로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금리 인상이 약간 미온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지표 자체가 약간 변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시장은 7월에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9월에는 0.50%포인트 인상한 후에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스탠스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힘든 구간, 단기적으로 힘든 구간인 건 분명하지만 일단은 연말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탈출할 시점은 올 가능성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높고, 트레이더들이 내년 6월 연준이 금리를 3에서 3.25%나 그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52%가량으로 현재 보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원래는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내년 중반으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지속한 후 2024년에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이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1분기와 2분기 뭐 계속 지속적으로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1%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날부터 뭐 여기 보면은 6월달, 5월달, 6월 뭐 공급관리 계획부터 해가지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목 발표부터 쭉 나와요. 6일 날 향후에 7일 날 뭐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8일 날 이번 주, 그러니까 8일 날이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8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6월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8일날 정확히.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이때 이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와, 그러면 이번 달 말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발언이 조금 스탠스가 0.75 한다는 발언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규 고용도 좋고 실업률은 하락을 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의 명확성이 아마 갈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번 주에는 8일 날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펑자오가 이 기사를 인용을 해서 트윗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예전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BIS 뭐 어딘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BIS에서 그 은행들이 준비 통화로 비트코인을 1%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이상은 못하고. 이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계 은행을 관리하는 데가 BIS죠. 기축통화와 관련된 데가 IMF고, IMF에서 SDR의 비율을 조절을 하고,
근데 BIS에서 1% 정도는 준비통화로 마련할 수 있다. 보통 준비통화라고 하면 기축통화가 달러죠. 뭐 5대 기축통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통화로 많이 준비를 하죠.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1%가 들어가 있어. 이 얘기는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에 1%, 그럼 2023년에, 2024년에 이 준비통화 자리에 이 퍼센테이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과연 향후에 10년 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뉴스는 말씀드리고 2011년에 비트코인이 0.01센트로 떨어졌을 때 이거 끝났어. 이거 죽었어. 2015년에 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거 끝났어. 이거 죽었어. 2020년에 3,800달러로 떨어졌을 때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 때 이때도 사람들은 이거 끝났어. 2022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끝났어. 2025년에 자 고점을 찍고 10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이때도 사람들은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에 관해서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영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거를 건 거르고 막 해야 되긴 하는데 한국 기자들이 보통 기사를 쓸 때 해외 여기 직접 가서 이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영국이나 유럽하고 근접한 어떤 그런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가고 그 영향력이 전 세계 이제 짜잘짜잘한 미디어사들 뭐 아시아 쪽이나 북미 쪽으로 이제 전향이 될 텐데 여기는 가디언지예요. 가디언지 블룸버그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객관적일 거라고 저는 이 뉴스가 객관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근 뉴스예요. 여기 나온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 완전히 장악했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래서 리시찬스크 시에서 군대 철수 확인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했대요. 자, 그래서 지도상 봤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 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완전히 철수했고 지금 현재 여기 도네츠크, 돈바스, 크림반도를 위시해서 쭉 이렇게 동부 쪽은 거의 다 본인들이 러시아 측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가디언지에서는 러시아가 리시찬스크를 인수함으로써 모스크바는 사실상 전체 루안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으며 이는 통칭 돈바스로 알려진 두 동부 지역의 약 75%에 해당한다.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 침공의 핵심 목표였으며 3월 말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북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후 막대한 병력을 그곳에 집중시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닐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조만간에 뭐 한 달, 두 달 안짝에 봉합이란 뉴스가 시장의 어느 선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누군가가 비트코인 지갑의 개수 1BTC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6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0.26%래요. 전 세계 인구 중에 0.26%만 1BTC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끝까지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번외적으로 특정 코인을 내가 특정 알트코인을 잘 유지를 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사실상.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도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고 10채 가진 사람이 20채 가지고 있고 방도 99칸짜리 가진 사람이 100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해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단기적인 시장에 불안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독일 노조 위원장이 러시아 천연가스 감산으로 전체 산업 붕괴를 경고했다. 7월 3일 날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푸틴은 노드스트림 1의 뭐 개혁 그러니까 어떤 그 수리를 위해서 뭐 가스관 교체라든가 뭐 수리를 위해서 10일 동안 가스관을 잠글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에서 독일은 뭐 지금 현재 가스가 지금 계속 가는 게 40%량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발표 전까지 불안감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가스 에너지가 없는데 전체 산업을 굴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 6월 24일 날 전체 시장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독일,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를 차단하면 리먼 모멘트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11일 날 완전히 가스를 차단하고 10일 동안 수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21일까지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이 그 시기 안에는 극대화돼서 별의별 뉴스들이 아마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XRP 파커라고 뭐 어떤 분이 이제 지칭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럭비 선수인데 페리라고 영국에서 유명한 뭐 네임돼 있는 럭비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모든 돈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징 통화 XRP가 이 공간을 지배할 것이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기다림은 곧 끝날 것이다. XRP는 $1,000 이상이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000까지 갈 거야는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1,000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1,0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아마 3,000원 하나로 따졌을 때 향후 뭐 1년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XRP를 털고 나올 사람도 되게 많고 5,000원에서는 더 많이 사라질 거고 10,000원대에선 더 많이 사라질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가 뭐 이 돈은 뭐 그냥 장기적으로 나는 뭐 그냥 뭐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XRP에 투자를 해서 아니 나는 2025년에 한번 열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얘기를 뭐 의미심장한 발언일 수도 있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1,000라 엄청난 돈이죠. 개당 $1,000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꿈 같은 얘기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듀크 에너지라고 미국 내에서 자 여기 두 번째로 큰 어떤 그 전력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보고자료를 발표를 했다. 관심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국에 뭐 전력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한국전력밖에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가 한국전력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대중들은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근데 에너지사 플레어가스하고 관련된 에너지 회사들, 오일 회사들이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뭐 올해인가? 아마 그런 관계돼 있는 아마 뉴스들을 많이 보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하여튼 뭐 이런 대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러시아가 크루드 오일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비율에 관해서 지금 색깔별로 나눈 거거든요. 2월 달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포함돼 있고 EU 27개국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여기 보면 그 5월 달하고 6월 달로 넘어가면서 자 EU 27개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미국이 빠져버려요.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채우는 게 인디아랑 차이나가 여기 갑자기 등극을 해요.
예, 러시아랑 쿵짝이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일 수출량이 더 늘었어. 오히려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동안에 더 늘었어요. 수출량이. 자,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세계의 공장과 산업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G7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브릭스 국가예요. 중국과 인디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더 많은 GDP가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 임금 수준도 많이 늘어날 거고. 자, 구체적인 코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여기 보면 예, 장기는 인내다. 근데 쇼텀은 얼전시다. 자, 단기간에는 뭐 안 좋을 거야. 뭐 긴급하다, 위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뭐 다 똑같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근데 뭐 이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뭐 위험한 상황이 불안한 상황 심리가 있겠지만 이 구간만 잘 넘기자.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언급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